반갑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태국의 뉴스와 그리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반은 태국 남자 반테나입니다. 자, 오늘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자, 불금이라고도 하는데요. 태국은 오늘부터 4일간 다음주 월요일까지 장장 4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말을 끼고 금요일과 월요일을 2020년 송크란 태국의 새해 연휴 중 2일의 대체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총 4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에도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한국은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태국에서 100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가 100일 만에 교도소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확진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양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태국은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라유 총리의 딸들이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타이 항공이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 대해서 특별기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준비된 소식은 국제 소식으로 중국이 일부 국가에 한해서 입국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신 뉴스로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연휴 기간 동안의 날씨 예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100일 만에 교도소 수감자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C19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태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없은 지 약 100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C19 양성 반응을 보여 교정국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보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염된 남자가 최근까지 방콕에서 펍 DJ로 일했고 카오산 로드의 커피숍에서 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하였지만 현재까지 다른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타웨신 상황관리센터 대변인은 목요일에 이 수감자의 첫 번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수감자 37살로 알려진 그는 8월 26일 다른 34명의 수감자와 관리들과 함께 불법 약물 혐의로 특별교정기관에 수감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마이돌 대학에서 실시한 첫 번째 검사에서 그는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날 밤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34명의 테스트는 음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의과학부는 목요일에 두 번째 테스트를 위해 환자로부터 샘플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사건은 태국 내 지역 감염이 100일로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역학국장인 왈라일락 씨는 이 남성이 화요일에 증상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목요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감되기 전 그는 박못 구역의 반수원 톤 콘도에서 다른 5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검역 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위험 집단입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왈라이락 박사는 그 남자가 라마3와 라마5 지역에서 총 지역에 2박 3일이라는 펍과 레스토랑에서 DJ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언론 성명은 그가 카오산 로드에 있는 커피숍에서도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왈라이락 박사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와 함께 법정에 섰던 20여 명의 상태를 변호인과 함께 변호인을 포함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안차이 완나차이 차룬 질병관리부 국장은 새로운 국소 감염이 제2의 확산의 시작은 아니었다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계속 통제하면 새로운 발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완차이 박사는 침착할 것을 촉구하고 사람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100일 만에 나온 신규 감염, 국내 발생입니다. 자, 이게 어떠한 여파를 미칠지 지금 카오산 로드, 방콕의 여행자 중심의 거리인 카오산 로드에서도 이랬다고 하니까요. 거기와 그리고 라마 3세, 라마 3, 그리고 라마 5, 그 지역에서도 일을 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역학조사와 그리고 검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태국은 최초의 인공위성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태국이 발사한 인공위성, 과연 어느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공군의 첫 번째 정보위성인 나파1의 위성이 9월 3일 아침 태국에서의 정찰과 감시 업무를 위해 성공적으로 우주로 보내졌습니다. 공군 대변인 퐁삭 중령은 아리안 스페이스사와 베가 로켓 VV-16이 나파1 위성을 포함한 13개국에서 53개의 위성을 싣고 프랑스 기니의 우주기지에서 이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나파1 위성은 태국의 보안 개선과 우주 순찰을 위해 낮은 원형 지구 궤도를 표류하도록 고안된 나노위성이라고 합니다. 공군은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20년간의 부서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 영역, 사이버 영역, 우주 영역의 총체적인 구도를 완성했습니다. 라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태국어로 하늘을 뜻하는 나파1은 열 감지로 산불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 지원이나 향후 홍수 및 가뭄 문제 해결 등의 측면에서 태국 방재부 지원도 잠정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나파1의 발사는 공군이 우주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정을 위한 정보 수집은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의 군사, 경제, 사회, 심리적인 측면을 강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의 인공위성 발사, 이게 군사 용도로 쓰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사 그리고 경제 그런 측면에서 쓰인다고 하고 때로는 산불의 발생 위험, 열감지를 해서 산불의 발생 위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도 항공 우주 산업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는 총리의 가족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총리의 가족, 특히 두 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라얏 장군의 쌍둥이 두 딸은 수요일에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고 총리의 자금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 100여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아피와 총리실 차관이 타냐 차오찬 그리고 니타 차노차를 대신해 낭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경찰은 조사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총리실 차관은 정치인을 포함한 사용자들이 트위터에 올린 정보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미쳤고 재포스팅과 공유하는 것에는 여과가 없습니다. 그들의 피해 의견은 그들이 정치인들의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라얏 총리는 24일 딸들의 경찰 고발 결정에 대한 질문에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이고 그들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의 의혹은 8월 23일 태국에서 트렌딩으로 표시된 샵 Find Prayut Daughter를 통해 퍼졌습니다. 익명의 이용자들은 자신들을 상대로 여러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 것은 물론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한 타냐와 나타에 대한 행방을 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타냐와 나타를 대신해 이러한 비난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을 읽었습니다. 성명에서 도주하기 위해 성을 바꾸거나 아버지를 위한 돈 세탁 도구로 사용되거나 영국의 한 저택에서 호화 생활하는 행위는 모두 근거도 없는 거짓이며 우리 가족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개인의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 다 아버지의 일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정치적 의견을 밝힌 적도 없다며 우리는
가족의 품격은 물론 존엄과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타냐와 니타는 소셜미디어에 제기된 10가지 주요 사항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태국에 살면서 해외 유학을 간 적이 없지만 대신 쫄라롱콘대 통실예술학부로부터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쌍둥이들은 또한 총리로부터 보내진 돈은 규정에 따라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금의 일부는 올해 초 사망하기 전 토지 매매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총리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소셜미디어 계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평범한 태국인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지위에 얽매인 특권이나 혜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쌈랭 경찰서장은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으며 우리는 증거와 증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압력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총리의 딸들의 이름을 막 알았습니다. 목요일에 업데이트를 요청했을 때 경찰서장은 그들은 어제 공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정확한 나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30대입니다. 타냐와 니타는 2000년대 RS 레이블 아래 바즈라는 밴드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밴드는 2006년에 I don't want to be the last라는 작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타냐는 기타와 타냐는 기타를, 베이스는 니타가 연주하였습니다. 자, 항상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고위직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나는 부모 찬스도 쓴 적 없고 특권을 누린 적도 없다. 나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자, 그런데 공소장은 아버지의 비서가 분명히 공무원이겠죠. 공무원이 만들어서 대신 제출하고 아무런 특권 없이 좋은 대학에 다니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부모 찬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리고 태국만 이러는 걸까요?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타이항공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타이항공이 특별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타이항공은 고립된 외국인들이 귀국하고 태국인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달 유럽과 아시아로 가는 18편의 특별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위와트 부사장은 특별항공편으로 고립된 학생, 비즈니스 여행객, 관광객들을 유럽 5개 도시와 아시아 2개 도시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항공편 중 한 편은 9월 11일 독일 미넨으로, 두 편은 9월 18일과 30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합니다. 9월 13일과 20일 그리고 27일에 런던으로 가는 3편의 비행기가 예정되어 있고 두 편은 9월 17일과 29일에 파리로 향할 예정입니다. 9월 13일과 27일 두 편이 코펜하겐으로 갑니다. 아시아는 9월 4일, 10일, 18일, 25일은 타이베이행 4편과 9월 9일, 16일, 23일, 30일은 홍콩행 4편이 출발합니다. 티켓은 편도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타이항공은 또한 입국 및 출국 항공편에 대한 화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는 타이항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째 소식입니다. 5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국제뉴스입니다. 국제뉴스. 자, 이거는 이제 중국과 관련이 있는데요. 중국이 일부 국가에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베이징 주요 국제공항은 월요일에 감염 위험이 낮은 일부 국가들로부터 국제선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그리스, 덴마크, 태국,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웨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승객들은 탑승 전에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쉬해젠 정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탑승객의 도착은 시험 기간 동안 하루 약 500명으로 제한되며
모든 승객은 도착 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2주 동안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협정이 따른 첫 항공편인 에어차이나 746편은 오전 7시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부터 도착하였습니다. 자, 한국의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친구인 중국도 한국을 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우한, 후베이성으로부터 입국하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도 개방되어 있죠. 자, 아쉽습니다. 중국에 사업하러 가시는 분들, 거기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단신 뉴스입니다. 단신 두 가지 뉴스. 단신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제상황관리센터는 3,000바트 지원금을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경제상황관리센터는 재무부가 제안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생활비 절감과 소비 촉진을 위한 코비드19로 인해 경제적 여파 영향을 받은 1,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3,000바트의 현금을 지원하며 450억 바트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두 번째 단신 뉴스로 이제 연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태국의 고속도로 관리국은 대체 통행료 징수 기간 동안 운전자들이 2개의 톨게이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3일에서 8일까지는 브라파비티 고속도로 방라에서 촌부리 구간과 깐차나 피색 고속도로 방플라에서 쑥사왓 구간이 무료입니다. 9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샬렘 마하나콘 고속도로 1차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시랏 고속도로 및 우돈 라타야 고속도로 방파인 파크렛 구간이 무료입니다. 자, 단신 뉴스에 이어서 바로 오늘의 마지막 뉴스인 일기예보 소식입니다. 자, 4일간의 연휴 기간 중에 폭우를 조심하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태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은 연기된 송크란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 2일이 추가된 4일 연휴 주말로 송크란에는 이에 걸맞게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파타이 뉴스는 그날은 단지 공휴일이며 송크란과 관련된 행동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상청은 파타야를 포함한 촌부리가 이번 주말에 대략 70%의 확률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태국의 중부, 북부, 그리고 남부를 가로지르는 몬순 기압골의 영향입니다. 게다가 남서 몬순은 안다만에 태국 그리고 타이만을 뒤덮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산발적인 폭우와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폭우로부터 비 피해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의 건강 모두들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휴의 시작인 9월 4일에 전해드린 반테남의 태국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나가시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휴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뭐 그렇게 많은 소식이 없고 긴급 속보가 있다면 게시판이나 다시 제가 생방이나 녹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그냥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라이브. 근 일주일 만에 다시 라이브를 켜볼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사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국 시간 8시, 태국 시간 6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후입니다. 저녁 6시. 자, 그럼 저는 내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고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태국 남자 만태남이었습니다. Preview.